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종료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일 정부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아마도 자정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 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까지의 두 나라 입장이 확인이 될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現下の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完全に見誤った対応と言わざるを得ず、極めて遺憾に思います。 네, 지금도 뭐 물밑 접촉은 있다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탓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극적인 반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려워 보이고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 측도 뭐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시간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종료가 될 것으로 뭐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반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실효성의 문제를 따져놓고 본다면 이게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게 지소미아 없이도 뭐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입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실익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보다는 이게 주는 동맹 간의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정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갖는 실효성보다 그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갖는 심리적 이 실효성의 문제인데 지금 이게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동맹에 대한 입장들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효성 말고도 동맹 전체에 금이 가게 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실익의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전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3국의 군사협력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내일 지금 나고야에서 일본 나고야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G20. 이거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지금 갈지 안 갈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 외교장관 회담에 가느냐 마느냐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어젯밤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원칙론을 얘기를 하겠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 네. 비약시켜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이제 일본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시에 그렇지만은 한미일 네. 군사 안보 협력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종료를 넘기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정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도와달라. 이게 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일본의 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강조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에서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종료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또 중국의 이득만 준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또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갈 것으로 보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NSG가 소집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얘기로는 한 1시쯤 소집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알려지지 않다가 지금 기사가 떴네요. 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아마 후속 조치 또 실제 최종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일관되게 표명을 했죠. 국무부, 국방부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 미국의 의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막 강하게 지소미아 종료에서는 불편함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일 관계 맥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미국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해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할 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을 들여서 아베도 설득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설득을 해서 결국 위안부 문제를 아베를 사실 압박하다시피 해서 합의 일정을 만들어내고 그 대가로 사실은 지소미아를 체결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사실 동아시아의 대중국 또 대북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떨떠름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한일 간의 어떤 카드가 결국 우리에게는 돌아온 부명하게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대통령이 이 카드를 썼을 때는 이 카드를 우리가 종료한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나서서 아마 적극 중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근데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동맹 가치에 대한 불안감, 한국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한미 간의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T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2016년도에 협정이 체결됐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거잖아요. 기술적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T사에 비교하면 T사는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서로 미국을 경유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나 내용의 측면에서 좀 부족하고요. 네, T사는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지소미아를 했을 때는 일본이 갖고 있는 정찰 자산들이 굉장히 높은 게 많습니다. 네.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정찰 위성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나 또 감청 정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지소미아가 돌아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또 신속한 시간 안에 이게 정보 공유가 되는데 T사는 그 부분을 하기엔 좀 담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사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이전에 이거 없어도 됐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식의 설명으로도 해명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야권이나 또는 이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메랑이 됐다는 우리 교수님의 말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일본이 안보 논리를 들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맞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소미아로 인해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는 것은 일본 측이거든요. 지금까지 32차례가 정보가 공유가 됐는데 대부분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에는 상당히 이익이 훼손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중국 포위 전략, 동아시아 전략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일본에 대해서 반격을 가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일본이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 이 부분도 결국은 저는 일본이 말린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일본 편만 들었지만은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일본에도 할 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일본도 충격을 받아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가도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비록 오늘 자정을 기해서 종료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재체결할 수 있는 이후에도.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뭔가 반격 카드를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지나가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정이 끝나면 종료가 확정되기 때문에요. 다시 재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하면 또 되는 건가요? 2016년에 체결할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우여곡절과 여론의 어떤 비판을 감수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해왔던 겁니다. 이걸 또 종료를 하면
다시 재체결할 경우에 또 그만한 또 리스크를 안고 또 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여의치는 않아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로 간에 이제 보복을 주고받는 건데 역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면서 이걸 경제 영역으로 확대해가지고 사실 수출 규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부당한 조치였죠. 그러면 경제 영역을 확대해서 부당한 조치라고 우리가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안보 영역으로 또 확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뭐 장군멍군이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보 영역은 일본을 겨냥한 우리의 정당한 논리는 되지만 미국이 볼 때는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충분한 신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큰 지금 가늠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손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의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